안녕하세요. 책을 정리해주는 남자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책을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선택한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책의 정리는 첫 번째, 줄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느끼는 책에 대한 감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책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가 된 와타나베는 도쿄의 사립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절친인 기즈키는 나오코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 교제를 했었는데요. 서로 간에 성감대를 만져주기도 하고 절정에 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였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표현되진 않습니다. 마치 섬에 유기된 자연 상태의 소년, 소녀들처럼 표현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 상태의 쾌락에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들 측면에서는, 즉 기즈키와 나오코와의 관계에서는 주인공인 와타나베가 세상과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즈키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 나오코가 도쿄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주인공 와타나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와타나베는 과거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나오코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즉 연인처럼 느끼게 된 것이죠. 그 즈음 나오코는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세상 속에 갇혀 지냈다가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 여간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와타나베의 대학 생활은 그럭저럭 좋았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크게 두 명의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 명 돌격대, 두 번째 도쿄대 법학부 수재인 나가사와 선배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나가사와 선배는 주말마다 시내로 나가서 여성들을 헌팅합니다. 대략 70명에서 80여 명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고요. 와타나베도 때로는 그 선배와 토요일 밤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있던 나가사와 선배를 나가사와 선배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이율배반적이죠. 한편으로는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한다니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는 미도리를 만나게 됩니다. 미도리는 나오코와 대조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톡톡 튀는 매력이 있고요. 같은 수업을 듣는 도중 미도리가 먼저 와타나베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미도리는 와타나베를 그녀의 집, 서점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서점에서 밥을 먹는 도중, 집에서 밥을 먹는 도중 동네 근처에 불이 나기도 합니다.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이러한 화염의 장면이 무섭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불꽃놀이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맥주를 마시던 중 밥을 먹으면서 그 둘은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염의 배경에서요. 그즈음 와타나베는 요양원에 있던 나오코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 시골을 대중교통을 타고 찾아가게 됩니다. 나오코의 생활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차분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코 보호자 역할을 하던 레이코를 만나게 되고요. 레이코는 나오코와 와타나베의 매개체, 즉 의사소통을 서로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나오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며칠 요양원에서 보내고 와타나베는 다시 도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살아오던 기숙사 생활을 청산하고 자취를 시작하죠. 의도치 않건 미도리에게 연락도 두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도리에게 연락이 됐을 때는 미도리는 속상하죠. 그동안 연락도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바뀐 헤어스타일을 와타나베가 못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자취방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도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도리는 이별을 선포합니다. 와타나베는 잠시라도 혼돈을 느끼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펀치의 뉴스가 날라옵니다. 바로 요양원에 있던 나오코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와타나베는 나오코의 버팀목이었던 레이코를 만나고 레이코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인 상태에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미도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도리에게 전화를 하면서 글은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고개를 들고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아무데도 아닌 장소의 한가운데서 계속 미도리를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글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줄거리였고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총 4번 읽어보았는데요. 1998년 복학을 앞두고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 읽었을 때는 깊은 상처, 허무함,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직장인 2년차 때 다시 한번 읽어보았을 때는 그저 단순한 연애 소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읽던 책은 경제 경영 서적 등 주로 실용 서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11년 차인 2014년에 다시 한번 읽었을 때는 다시 와타나베의 감정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글을 처음부터 꼼꼼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은 30대 중후반이 된 와타나베가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함부르크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10대, 20대를 반추하는 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30대 후반에 읽어본 상실의 시대, 저에게 깊은 공감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어본 것은 2017년 40대가 되어서입니다. 그때는 이미 저 자신이 와타나베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상실의 시대 재밌게 읽으셨나요? 제가 혹시 줄거리에 놓쳤거나 아니면 다소 실수가 있었더라도 관용 베풀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정리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